안녕하세요. 저는 34,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그러나 제 삶은 어느 날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상실, 혼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계 속에서 저는 지금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누군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였어요. 그날은 친구가 갑자기 소개팅 자리에 나오지 못해 대신 나가게 된 자리였죠. 그냥 밥이나 얻어먹자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예상외로 너무나 진중하고 조용한 남자였어요.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던지는 말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저도 모르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경찰관이었고 늘 바쁘고 긴장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반면 저는 평범한 학원 강사였고요.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우리였지만 이상하게 잘 맞았어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고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아이를 가졌고 저는 육아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고 시댁 생활이 처음엔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보다 시아버지가 더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녁이면 직접 된장국을 끓여주고 아기가 울면 먼저 안아주시고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참 평범하고 평화로웠죠. 그날도 남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음주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기분, 몸이 떨리고 주저앉아 버렸죠. 장례식은 경찰서 주관으로 치러졌고 영정사진 속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제 곁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두 딸과 저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아. 내가 우리 가족이잖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집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 옷장에서 나는 채취에 무너지고 아빠를 부르며 우는 딸들을 안고 통곡하기도 했죠.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게 수건을 건네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제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웃는 날도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새 아이들에게 아빠 같은 할아버지가 되었고 저에게도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생일을 맞아 시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생일인데 밥 한 끼는 먹어야지. 식사 후 아이들은 집에 맡겨둔 채 근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 다행이다. 혼자였으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나만 슬픈 게 아니었구나.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날 이해해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는 남자라곤 시아버지밖에 없어 따뜻하게 말해주고 내가 우울해 보일 때 어깨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주는 자상한 시아버지가 너무나 친근하게 느껴졌고 손길이 스치거나 접촉이 되면 짜릿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혼자서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남자가 그리웠나 봅니다. 술을 좋아하는 시아버지와는 자주 술친구가 되어 집이나 밖에서 같이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내 머리가 시아버지 어깨에 기대어지자 그분은 말없이 내 어깨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로 오랜만에 느껴본 남성의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술도 취해 있었고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시아버지의 사타구니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남자의 단단해진 그것이 느껴질 때
저도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손을 밀치지 않으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도 여전히 남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나이 64세인데도 여전히 단단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한 몸이 되어 활활 타올랐습니다. 남편 사망 후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향기였습니다. 다음 날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마주쳤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없애려고 말을 걸었죠.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술 많이 드셨는데 해장국 끓여드릴까요? 그는 피식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서나 밖에서 식사를 함께하고 때로는 노래방도 함께 가곤 했죠. 노래방에서는 마치 연인인 양 팔짱을 끼고 옆에 앉았고 내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브루스 곡이 나오면 브루스도 추었습니다. 브루스를 추면서 단단한 물체가 아랫도리에 밀착해 오면 저도 달아올랐습니다. 근처 모텔에도 가기도 하고 심지어 여행도 다녔습니다. 딸들과 함께 때로는 시아버지와 단둘이서요. 시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시고 시간이 나면 운동장이나 공원을 매일 뛰고 피트니스에 가셔서 근력 운동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약을 사용했는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발기력도 좋아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고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의 테크닉 수준을 잘 모르지만 시아버지는 테크닉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남편 세상 떠난 뒤 너가 참 불쌍히 보여 잘 해주려고 노력했다고. 그리고 생활비며 애들 교육비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안정을 찾아 갈 무렵 저와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일어나면서 연인 같은 감정이 생겼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시아버지도 혼자 사시면서 많이 참으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남편 없이 시아버지와 살면서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와 술친구가 되어준 시아버지에게 연인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아버지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은 안 하니? 너 아직 젊은데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이 가족이 좋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고 싶고 남편과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과 이제는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시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없으면 진작 이 집 떠났을 거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가족입니다. 삶은 절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상실감 속에서 길을 잃은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